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국민연금은 턱없이 부족하고, 그나마 있던 적금은 금리도 낮고, 자녀에게 손 벌리자니 체면이 서지 않고,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생활비만 확실하다면, 노후가 훨씬 든든할 텐데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의외로 가까운 곳, 바로 은행에 그 답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노후 생활비를 매달 따박따박 만들어주는 비밀통장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 월급이 있을 때 가장 안정감을 느낍니다. 직장 다닐 때는 그게 급여였고 은퇴 후에는 그게 국민연금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국민연금만으로는 도저히 생활비가 충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서 예금이 제2의 월급이 될 수 있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제 지인 중 올해 72세가 된 김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교직에서 은퇴하고 퇴직금과 함께 모아둔 돈이 있었는데 은퇴 초반에는 부동산에 투자해 보려다 번번이 마음만 졸였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아파트 갭 투자, 상가 투자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더 컸다고 해요. 그러다 결국 선택한 것이 월 지급식 예금이었습니다. 5천만 원을 은행에 넣어두고 매달 이자가 통장에 찍히는데 약 14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물론 큰 돈은 아니지만 이 돈이 전기세, 가스비, 통신비를 해결해주니 훨씬 마음이 편해졌다고 해요. 내 나이에 손실 없이 고정적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안도감은 그 어떤 투자보다 크다고 하시더군요. 두 번째 사례는 올해 68세인 이 아주머니 이야기입니다. 남편분이 일찍 세상을 떠나 혼자 생활하고 계신데 국민연금으로만 한 달을 꾸리기에는 너무 빠듯했다고 합니다. 자녀가 도움을 주긴 했지만 늘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그러다 알게 된 것이 시니어 전용 고금리 예금 상품이었습니다. 보통 예금보다 금리가 더 높고 조건만 충족하면 월 지급식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큰 희망이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3천만 원을 넣고 매달 약 9만 원의 이자를 받아 생활비에 보태는데 단순히 돈의 액수보다도 내가 내 힘으로 벌어들인다는 자존감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은행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한 상품을 잘만 활용하면 이렇게 작은 차이가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75세 박 노인 부부 이야기입니다. 두 분 모두 농사를 짓다가 은퇴하셨는데 손에 쥔 돈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있었지만 생활비가 빠듯해 늘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죠. 그런데 어느 날 마을회관에서 금융강좌를 듣고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하게 됩니다. 65세 이상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원금 합산 1억 원까지는 이자에 세금이 붙지 않는 제도였습니다. 덕분에 2천만 원을 넣고도 세금 떼이지 않고 고스란히 이자를 받게 되었고 그 이자만으로도 매달 장을 보고 약간의 문화생활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르신 세대에게는 세금 혜택이 이자보다 더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세 가지 사례에서 보듯 노후 자금 관리의 핵심은 큰 돈을 벌겠다가 아니라 손실 없이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만들겠다에 있습니다. 주식이나 펀드처럼 등락이 심한 자산은 노후의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예금은 원금이 포장되고 예금자 보호법으로 1인당 1억 원까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든든한 안전망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까요? 첫째, 은행에 가실 때 반드시 월 지급식 예금 상품을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대부분 은행에서는 만기 일시형만 먼저 설명하지만 사실 월 지급식 상품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자를 만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매달 생활비처럼 받을 수 있으니 훨씬 현실적입니다. 둘째, 시니어 전용 고금리 상품을 적극적으로 찾으셔야 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IBK 평생 든든, 신한 시니어 플러스, 우리 실버 사랑, 농협 행복설계 같은 상품들이 대표적입니다. 보통 조건을 맞추면 일반 예금보다 0.5% 이상 금리를 더 받을 수 있고 장기 유지하면 더 높은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셋째, 세금 혜택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65세 이상이라면 비과세 종합저축에 꼭 가입하셔야 합니다. 같은 돈을 넣어도 세금을 안 떼이니 실수령 이자가 훨씬 많아집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넷째, 여러 은행에 분산해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금자 보호법상 1인당 1억 원까지만 보호되니
혹시 목돈을 갖고 계시다면 반드시 나눠서 넣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혹시라도 은행에 문제가 생겨도 내 돈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다섯째, 요즘은 모바일 전용 상품이 금리가 더 높습니다. 직접 은행 창구에 가는 게 편하시겠지만 자녀나 손주의 도움을 받아 온라인 전용 상품에 가입하면 0.2%에서 많게는 0.5%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차이가 장기적으로는 큰 돈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월 지급식이라고 광고하는 상품 중에는 조건이 까다롭거나 중도 해지 시 이자를 거의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연 10% 고금리 보장 같은 광고는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상품인지 확인해야 하며 은행 창구에서 직접 설명을 듣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조금 감이 오실 겁니다. 노후에 필요한 것은 큰 욕심이 아니라 안정된 현금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까운 은행 안에 숨어 있습니다. 노후 생활비는 언제나 고민의 중심입니다. 은퇴를 하고 나면 가장 두려운 것이 소득이 끊기는 순간입니다. 직장 다닐 때는 월급날이 정해져 있었고 그 돈으로 생활비와 저축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이 전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금액이 실제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가구의 평균 소비 지출은 월 250만원 수준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65만원에서 80만원 사이에 불과합니다. 기초연금을 합쳐도 100만원 남짓이니 여전히 150만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격차를 어떻게 메꾸느냐가 노후의 삶의 질을 좌우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이나 펀드, 부동산 투자에 눈을 돌리지만 나이가 들어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의 범위는 점점 좁아집니다. 특히 은퇴 후 자산 손실은 되돌릴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노후 자산에서 일정 부분은 반드시 원금 보장이 되는 안전자산에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매달 따박따박 현금이 들어오는 비밀통장, 즉 월 지급식 예금입니다. 월 지급식 예금은 말 그대로 이자를 만기에 한 번에 받는 것이 아니라 매달 나누어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예치하고 연 3.5% 금리를 적용받는다면 1년에 175만 원, 즉 한 달에 약 14만 원의 이자가 들어옵니다. 이 금액은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전기세, 가스비, 통신비 같은 고정비를 충당하는 데에는 충분한 수준입니다. 생활비에서 고정비가 해결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국민연금은 순수하게 식비나 여가 비용에 쓸 수 있게 됩니다. 또한 65세 이상 시니어에게는 특별히 유리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비과세 종합저축입니다. 만 65세 이상은 최대 1억 원까지 예치할 수 있으며 발생한 이자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 예금의 경우 이자 소득세 15.4%가 부과되지만 비과세 종합저축을 활용하면 세금 부담이 사라지니 실수령 이자가 그만큼 커집니다. 예를 들어 같은 5천만 원을 넣었을 때 일반 예금에서는 세금을 떼고 받는 금액이 약간 줄어들지만 비과세 종합저축을 이용하면 세전 금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간으로 갈수록 차이는 더 커집니다. 은행들이 시니어 전용 상품을 내놓는 이유도 있습니다. 고령 고객은 자산 규모는 크지만 위험을 싫어합니다. 은행은 이런 특성을 고려해 시니어 전용 고금리 상품을 출시합니다. 대표적으로 IBK기업은행의 평생든든 통장, 신한은행의 시니어 플러스 예금, 우리은행의 실버사랑 예금, NH농협의 행복설계 예금 등이 있습니다. 일반 상품보다 금리를 0.3%에서 많게는 0.8%까지 더 주고 일정 금액 이상 유지하거나 거래 실적을 쌓으면 우대 금리도 얹어줍니다. 특히 이런 상품 중에는 월 지급식으로 전환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꼭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보통 은행 직원들이 먼저 설명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본인이 적극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 지급식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꼭 하시길 권합니다. 또한 예금자 보호법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는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되지만 내년부터는 1억 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한도는 은행별, 상품별이 아니라 1인당 총합 기준입니다. 따라서 목돈을 한 은행에 몰아넣는 것보다 여러 은행에 분산 예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혹시라도 금융기관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내 자산이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온라인 전용 상품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은행 창구를 직접 이용하면 안심은 되지만 금리 면에서는 모바일이나 인터넷 전용 상품이 더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0.2%에서 0.5%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적지 않은 차이를 만듭니다. 디지털이 어렵다면 자녀나 손주의 도움을 받아 계좌 개설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금을 노후 생활비 전략에 활용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중도 해지를 하면 이자를 거의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윳돈, 즉 당장 쓰지 않아도 되는 돈으로만 예치를 해야 합니다. 둘째, 광고에 나오는 최고 금리는 대부분 조건부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이체 실적, 체크카드 사용, 급여 이체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 조건을 못 맞추면 실제 금리는 크게 낮아집니다. 셋째, 고금리라고 광고하는 상품 중 일부는 불법 다단계 금융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 10% 이상 확정 이자라는 말은 합법적인 금융권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상품인지 확인해야 하고 믿을 수 있는 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제 예금을 활용한 생활비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기본 뼈대를 이룹니다. 둘째, 여기에 월 취급식 예금을 더해 매달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확보합니다. 셋째,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이 있다면 함께 조합하여 생활비 구조를 2중, 3중으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갑작스러운 지출이나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에도 대응력이 높아집니다. 결국 노후의 핵심은 현금 흐름입니다. 목돈이 있어도 쓰지 못하면 무용지물이고 현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으면 불안해집니다. 반대로 매달 정해진 날의 이자가 생활비처럼 들어오면 마음이 안정되고 작은 금액이라도 삶의 만족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노후는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현금 흐름을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투자로 큰 돈을 벌려는 욕심보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생활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진짜 노후 전략입니다. 예금은 단순한 저축 수단이 아니라 제2의 월급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전략을 조금만 응용하면 누구든지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생활비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은행 창구에 가셔서 직접 상담해 보시고 비과세 혜택과 시니어 우대 금리를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작은 차이가 쌓여 큰 차이를 만들고 그것이 바로 안정된 노후를 위한 지혜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많은 분들께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임의월 지급식 예금을 활용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어떤 상품인지 실제로 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에게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